이게 넣어놓는 법이야. 여기처럼 이렇게 전기하고 휘 나는 게 아니고 판정 이게 군관들 작전 참모들 그러니까 대대도 있고 여단도 있고 하잖아요. 작전 참모들이 그 상관들 한두 명 태워갖고 이렇게 넣어줘 가면서 그걸 이렇게 관찰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 명이 없어지게 되면 거의 찾는 게 쉽지 않아. 그러면 그대로 실종되고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지. 많아요. 그래가지고 그 레이선방 보게 되면 그 서해하고 합류하는 쪽이 이게 여기에 걸리는 거지. 그래서 이렇게 수영 훈련을 하게 되면 여름에 하기 훈련 때 보게 되면 한두 명이 꼭 익사사가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안혜경 TV와 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시간 만들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혜영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안혜경 TV와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하냐. 우리 또 군 출신들이 모였는데 우리 3월이면 항상 우리가 긴장한 시기가 있잖아. 훈련 판정이죠. 그놈의 죽음의 훈련 판정. 과연 이런 훈련 판정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월이면 항상 북한이 해마다 12월마다 시작하는 그 동계훈련 마지막이 이제 장식하는 시기죠. 그런데 이 훈련 판정 기간에 정말로 부대마다 병종마다 정말로 각양각색인데 이 훈련 판정 기간 지금 북한군이 뭐 하는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. 나 같은 경우에는 해안경비대에서 동계훈련 8.15 훈련소 장교로 배치된 다음에 기계화 장갑 보병 부대라는 곳에서 그 두 가지가 너무나도 달랐던 거야. 근데 여기는 오직 그 경보봉 부대에서 겪었던 판정훈련이 유일하잖아. 네, 그건 우리는 쭉 연결 계속 하는 거니까. 네,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간호사관들은 또 하는 거였어요. 그 부대 말고 또 군단에 모여서 간호원들끼리 모여 하는 훈련 판정이 있거든요. 여기서 또 이게 저격 경보가 또 거기서 제일 앞장서야 돼요. 부대를 거울이니까.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매 부대마다 이런 저격 경보 여단이 하나씩 있어요. 근데 그 여단이 대체로 그 군단의 가장 메인 얼굴 역할을 많이 하고 특히 이런 모범 훈련 시현을 대체로 경보병 부대가 다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 군단의 싸움 준비 완성을 일단은 그 판정을 저격 경보가 우선 무력부 판정에서 어느 군단이 이기는가에 따라서 이 군단의 싸움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. 이걸 낙인 찍는 게 바로 우리 저격 경보인 거지. 그래서 그 훈련 판정을 어떻게 했어요? 강해도 곡산 거기 무력부 종합판정장이 있거든. 거기 가게 되면 각 군단이 다 모여 저격 경보가. 일단 저격이 먼저 들어가고 끝나면 우리가 경보가 들어가거든.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강하부터 도하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물이 얼어서 거기서부터 거기 큰 수영장 있어요. 수영장에서 그 겨울에 국기훈련, 생존국기훈련 30분 들어가 있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훈련이 시작되는 거지. 그래 여자들도 진짜 들어간다고? 우리 여자들은 그걸 안 했어요. 그렇지. 네, 남자들만. 남자들만. 근데 여자들은 그거 할 때 옆에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. 왜냐면 거기서 이게 환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. 3월달이라 그래도 물은 차거든. 그렇지. 그리고 북쪽이어서 어떡하지? 날씨가 엄청 많이 떨어져요. 그리고 이게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사실 군관들도 병사들이 허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격 경보라고 해도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. 그러니까 사관들 빼고 병사들은 체격이 안 좋아요. 그래서 그런 애들 때문에 좀 낮 시간에 하는 것도 쫄도 걸리고 이게 들어가자마자 5분도 못 버텨가지고 쫄도 먹는 애들이 많거든. 그럼 그걸 바로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막 간파 놔주고 또 열심히 펌프짓 해가지고 그럼 위생소에 옮겨놓고 잠깐 위생소에 옮겨놨다가 간에 때문에 판정 안 끝나서 다시 간에 또 판정을 받아야 돼. 그렇게 쫄도록 쓰러져도 다시 들어가. 판정 들어가야 돼. 진짜 최악이다. 근데 그걸 다 해내. 이게 뭔 말이냐면 한 가지로 좀 설명을 해준다면 판정에 참여하는 인원에 단 한 명의 낙오자가 있어도 판정이 안 끝나요. 이게 진짜 가장 끔찍한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오후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. 사실 군인들이 제일 많이 훔쳐먹기는 하는데 알코올 있잖아. 그러니까 오미자 시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일 때는 알코올이란 말 안 하고 왜냐면 무릎 판정원들도 보면 안 되니까 그 알코올에다가 오미자를 넣어가지고 새빨갛게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미자 시럽이라고 먹이는 거예요. 그게 먹으면 뭐가 효과가 나는 거야? 아니 전사들한테 술 먹여봐. 술도 못 먹는 애들 학교 졸업하고 나오는 애들 혈기와 덥지.
끓여갖고 어미자 시럽이라고 하지만 그게 알코올이.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실제 이게 위생학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. 그렇지. 심장에 부담을 많이 느끼지. 예. 야. 근데 그렇게라도 뭐 30분 버티기를 해야 되니까. 그리고 들어가면 진짜 버티고 나와? 나와. 그리고 사고 생기는 거 없어? 그리고 사고는 안 생겨. 왜냐면 그 이전의 부대들에서 우리 부대도 이게 수영장이 있거든. 수영장에서 계속 훈련을 하던 거여서. 야, 이 정도일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네요.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완전히 야, 그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? 아니지. 왜냐면 지금 한국에서는 술을 마시고도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. 그런 부분이 바로 심장이나 혈관, 뇌출혈이 일어날까봐 그렇죠. 이런 부분 때문에 술 마시고 더구나 찬물 입수. 지옥이지. 이건 근데 완전히- 많이 안 주지. 짜식 먹이지. 그러니까 한 잔만 이게 먹어도 알코올이 65% 알코올이잖아요. 알코올. 소독하라는 알코올을 그럴 때 진짜 상상도 쓰는 거예요. 못했네. 근데 문제는 부대마다 후반부에서 판정 나갈 때 곡주 가지고 뽑아요. 그 뼈를 뽑을 때 제일 처음에 나는 게 도수가 제일 높잖아. 집에서 중류를 해가지고 하니까. 그러니까 제일 그 처음에 나오는 걸 따로 뽑아 넣지.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약국에서 북한 보게 되면 신약실, 동약실 있는데 동약실에서 그 약을 이게 술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어미자를 재워 넣는 거지. 그럼 훈련 나갈 때 보면 이렇게 신입답박콩이 한 대여섯 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. 근데 그 훈련 나가 있는 기간 동안 있잖아요. 사실은 이거 병사들 훈련할 때 쓰라고 후반부에서 따로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를 술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군인들 그리고 금방 나갔다 들어온 애들한테 한 모금씩 먹이게 되면 막 나오게 되면 바로 얼어버린단 말이야. 3월 달에도 북한은 추워요. 그렇지. 얼어요. 그리고 이게 들어갈 때 우리가 맨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얀 면내를 입고 들어간단 말이에요. 나왔을 때 맨살하고 이게 살에 이게 뭐 있는 게 더 힘들어. 그러니까 그렇지. 나오면서 우리가 한 모금씩 이렇게 막 주는데 그거를 좀 혈기왕성한 부대원들은 안 줘. 전사들 막 쓰러져가는 애들한테만 주는 거야. 원래는 그거 나오면서 한 잔씩 따다닥 주게 됐는데 그리고 그걸 나머지를 군관들이 훈련 나가 있는 동안 있잖아. 그냥 여당 군관들도 저녁마다 다른 때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와서 거기서 생활을 돌봐줬으면 어느 만큼 좋겠어. 딴 때는 아닌데 훈련 나가게 되면 그 알코올이 있는 걸 알아가지고 매일 저녁 간부들 그냥 맨날 와서 그것만 퍼먹고 있어. 나는 그때 그 경비대에 있을 때 그 군의소 생활을 잠깐 해보면서 뭘 봤냐면 군의하고 군의소장내 자기 자택에서 이 술 뽑는 그 분량의 그 량을 아예 양식 창고에서 타가더라고. 그렇죠. 그래서 군의소장내 집하고 군의 집은 술을 뽑아도 이게 합법적이 되는 거야.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게 군의소에서 결국 알코올 소독용으로 쓰더라고. 제일 그런데 왜 그렇게 술이 많은가 했더니 그게 그런 부분이 있었네. 후반부에서 따로 나오지 그게.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경보병 부대가 강도와 훈련을 할 때 물에 입수하는 그거는 알고 있었어. 그럼 저게 분명히 견디기 힘든데 왜 나는 그걸 아냐면 경비대 때 전사 때 우리 부대 앞이 바다인데 우리 중대장이 가끔씩 이게 좀 빡치게 되면 얼음물 입수를 가끔씩 시키는데 미친년이 떠 있었구나. 거기 그 미친년이 떠 있어. 바닷물이 춥게 되면 바닷물이 살얼음져. 근데 한경도나 그 바닷물이 살얼음진 걸 보지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실제 얼음이 진다 이거 상상이 안 될 거예요. 근데 북한은 실제 바닷물이 살얼음져요. 청진 앞바다는 거의 100m 이상이 살얼음져요. 해마다. 나는 청진 앞바다에서 그거 보고 자랐어. 근데 한경남도 심포 쪽이니까 거기는 그래도 덜 살얼음이 지는 거야. 살얼음 안 지는 날에는 바다가 괜찮은 날이야. 그런 날에는 중대장이 빡치게 되면 가끔씩 잠깐 들여보냈다 나와. 근데 우리한테는 그때 여자들이니까 술은 안 주고 그 앞에 남자들 데려다가 모닥불을 피워놔. 그리고 그 바다에 그 조개를 어느 정도 갖다 놓고 얼리는 거지. 이게 상관들하고 장교들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중대장이 빡치게 되면 결국은 그 기압 훈련으로 우리는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도 30분까지는 안 있고 기껏 해야 5분 10분 그건 저버리잖아. 우리는 훈련이라고 훈련. 아니 근데 누님 여자들은 안 들어갔잖아. 우린 여자들이 지금 다 들어갔다고. 근데 문제는 여자들이 들어갔다 나. 왜냐면 여기 가장 치명적인 게 뭐가 문제냐. 생리에도 가장 치명적이고 여성들이 자궁에도 큰 타격을 줘요 이게.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면 벌써 이 속이 이게 같이 얼어서 들어오는데 남자들은 어디서부터 얼어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여자들은 실제 이 아랫배부터 장부대 이게 얼어 들어오는 게 느껴지거든. 그럼 모닥불 앞에다 세워놓고 막 이제는 화해하는 모두가 들어오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입수를 해봤다고. 그런데 5분 10분을 씻지 들어갔다 나와도
진짜 이게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들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는데 특수부대는 기본 들어가면 30분, 어떤 때는 2시간 강화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걸 어떻게 그게 궁금했거든. 거기에 그런 명령이 있었네. 사실 우리가 3월 달에 무력 판정 한 번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2기 훈련 들어가게 되면 수영 훈련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근데 7월 달도 날 흐린 날에는 2시간, 3시간 물에 들어가 있는 게 힘들거든. 춥나 7월 달이면 덥지 않아? 시원하지 않아? 절대 안 시원해요. 그게 2시간, 3시간 장장 있어봐요. 얼마나 추운지 모르거든. 그리고 이거 해 떨어질 때. 진짜 오싹해요. 근데 그 여름에는 보통 수영훈련 나가게 되면 아침 10시부터 들어가서 11시 반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밥 먹고 또 그다음 오후 1시 반부터 또 들어간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보통 5시에 나오는데 진짜 힘들어요. 그리고 이게 수영훈련도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영해서 쭉 예선강 따라 내려와서 거기서 수경지를 해가지고 우리는 수영훈련이 속옷바람이 들어가 수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개인 장비를 퍼낭해요. 이게 안전 문제도 전혀 없는 게 우리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한 개 대가 이렇게 끈을 다 연결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자기 모든 기제를 연결한단 말이에요. 그걸 잡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오다가 다리 지나게 되면 애가 바쁘니까 푼단 말이에요. 그러면 걔는 그냥 얼른 하는 거예요. 보트가 다니긴 하는데 사실 이 보트가 이게 안 돼가지고 보트가 이게 너젓는 보트야. 여기처럼 이렇게 전기가 윙 가는 게 아니고 파머들이 그 사관들 한두 명 태워갖고 이렇게 넣어줘 가면서 그걸 이렇게 관찰한단 말이야. 이게 사람이 한 명이 없어지게 되면 거의 찾는 게 쉽지 않아. 그러면 그대로 실종되고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지. 많겠네. 그래가지고 그 레이선강 보게 되면 그 서해하고 합류하는 쪽에 이게 여기에 걸리는 거지. 그래서 여름에 하기훈련 때 보게 되면 한두 명이 꼭 익사사고가 있어. 하교훈련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데 일반 부대들은 솔직히 하교훈련을 대충 넘겨. 아 진짜? 하교훈련을 훈련으로 안 여겨. 근데 같은 경우에는 하교훈련 진짜 신박하게 하더라고. 동기훈련도 힘들지만 하기훈련도 힘들고 우리는 하교훈련에 농사일 하기 바빠. 북한은 비가 오기 시작하게 되면 눈비 오는 날 제일 불쌍한 게 북한에서는 걔하고 군대라 그러잖아. 아 맞아. 비옷도 없어요. 비 헐딱 다 맞고. 속옷까지 싹 젖어요. 근데 여자들도 똑같거든. 근데 이게 계속 행군하고 낮에는 수경지 차지한단 말이야. 왜냐면 주민들 보면 또 안 되니까. 낮에는 땅 파고 딱 다 들어가 있다가 어수해지게 되면 밥 먹고 5시부터 이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야. 그러면 밤에 그 지도 넣고 후레쉬도 없어가지고 그 잘못 가기 시작하면 각 대마다 아침에 거기까지 도착해야 거기서 후방 물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지도를 잘못 보게 돼. 그래서 대장들이 똑똑해야 돼. 똑똑한 대장인 그 대는 제대로 그 다음 수경지까지 찾아오는 대장들이란 게 솔직히 북한은 사실 그 부대에서 선출해서 군관학교 갔다 오면 다시 그 부대로 오는 경향이 더 많다. 대체적으로 경보는 그렇거든. 3대대에서 군관학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3대대로 온단 말이야. 그러니까 같이 병사 생활하다가 군관학교 갔기 때문에 걔가 어떤 애인지를 다 알잖아. 그러니까 정말 병사 생활 때 간 애들 좀 똑똑한 애들 보고 반짝이라 가는데 그 반짝한 애들 자기 대장으로 오게 되면 괜찮아. 근데 진짜 병사 때 찌질한 애들. 그런 애들이 부모 잘 만나가지고 군관학교 가지고 별 박아가지고 대장으로 오잖아요. 지도 하나 못 봐요. 진짜 돌아버려요. 그러면 진짜 돌아버려요 그거는. 조장들하고 엄청 다투는 거야. 왜냐면 조장들은 이제 내일 모레 당장 이제 쟤네들 만기생들이잖아. 자기들보다 나이가 몇 살 더 아래인데 별 박았다고 자기네 말은 또 안 들어. 제 거식대로 가다 보면 없어. 싸움 나는 거야. 진짜 그때는 소장들 두들겨 맞을 때가 많아요. 정말 스크한데 끌려가가지고 사관들한테 두들겨 맞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. 그래서 북한군 안에서도 사관하고 이게 지휘관 문제가 상당히 좀 갈등이 많아요. 한국군도 그런 문제가 갈등이 왜냐면 이게 병사 생활을 내 밑에서 후배를 했거든. 근데 군관학교 갔다 오니까 그 같은 무대에 선배로 되어 있어. 군관이랍시고. 근데 그게 되겠냐고. 어릴 때는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이젠 별 달고 왔다고 날 뭐라고 하니까 그게 뭐 말빨이 서겠어? 근데 지도 하나 제대로 못 봐. 뭘 못해. 그냥 부모도 하나 때문에 별 받고 왔어. 그런 애들 만날 때가 제일 힘든 거야. 제일 힘들지. 이게 우리도 그때 당시 중대장 하나가 정말로 진짜 이자 말 맞다나 심지어 그러니까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애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그런 애가 지금 어떤 자기 집안 내력 때문에 장교가 됐어. 나처럼 서대장경 부중대장 역할을 맡은 애인데 중대장 대리인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. 제일 힘들거든. 온갖 중대장 정치던 그 부부 싸움은 그 가운데서 그 시집살이 다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놈의 중대는
부중대장이 완전히 이게 조금 삔이 나가니까 미친년. 중대장 정치선이 시집살이를 하는 거야. 얘 때문에. 그리고 사관들이 거진 얘를 어느 때는 완전히 왕따를 해놓고 한 번은 지나가는 걸 위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딱 명주를 했는데 얘 정통으로 여기 맞았거든. 그래서 중대장이 이걸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 달질할 수도 없고 왜냐면 사관들이 하는 말을 맞거든. 근데 중대장이 나중에 소대장들만 중대장 겸 일소대장이 국구로니까 소대장들이 전체가 왕따 돼버린 거야. 아이고. 그리고 중대장하고 정치도원이 사관장하고 사관들끼리만 뭉쳐서 제발 중대가 딴 데로 안 가게끔 니네가 좀 해달라. 오히려 그 꼴이 돼버린 거야. 그리고 우리 중대장은 나한테 너무 감사한 거지. 내가 2소대장하고 3소대장도 다 통제를 하면서 사관들 문제가 맨 처음에 나도 갈등이 심했어. 왜냐면 지금 21살이 내가 배치돼 오니까 우리 부소대장이 25살이야. 그렇지. 진짜 야야했다니까. 그리고 소대 모여시켜 하면 부소장에 팔짱 따고 야 1분대장 소대장 모여시키래. 소대장 동지도 아니야. 소대장 모여시키래. 완전 개방말인 거지.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난 3개월 만에 결국은 나중에 사관들을 내 안에 다 포섭을 했고 중대장이 결국 그 문제를 진짜 감사해. 왜냐면 나중에 이 소대장들하고 사관들이 갈등이 부딪히게 되면 결국 중대장이 집살이 하니까.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하사관들을 포섭할 수 있었던 거지. 이게 자기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거기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야. 그러니까 어디 가나 그렇긴 하겠지만 사실 진짜 이 북한군은 이게 진짜 제일 문제거든. 제일 문제야. 군복무를 길게 하는데 그 사이 군관학교 갔다 오게 되면 나이 어린 애들이 뭘 모르고 철 모르고 특히 이렇게 병사 생활하다 갔다 온 애들은 더 예. 나는 사관 생활 못했으니까. 그러니까 사관들하고 앤투맨도 진짜 많이 부딪혔다고. 그렇지. 근데 결국은 가만 꼬라지 보니까 내가 사관들을 멀리하게 되면 중대 전체 관리 힘들어지는 자체가 거야.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걸 나중에 그렇지. 느껴.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포섭한 게 우리 부소장 약점을 제일 먼저 딱 잡고 거기서 협상이 들어간 거야. 이제부터 협상을 하자. 팀업. 사관들하고 소대장의 갈등이 부딪힐수록 중대는 완전히 삼천포로 흘러가니까 이 부분을 협상을 하자. 그래야 우리 서로가 편할 거 아니냐. 이래서 나중에는 부소대장이나 사관장들 이런 비리 내가 봐주면 걔네는 또 나한테 많이 협조해주고 그러되 사고가 안 나는 선에서 되더라도 무조건 나한테 보고는 해라. 보고 절차만은 지켜라. 그거 하나가 처음에 시작이었어.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내가 완전 덕을 쏜 거지. 그리고 새벽 2시, 3시 그러니까 자지 않고 미친년 썰 들었지. 사관들이 자유주의 하는 걸 그때 귀신처럼 내가 잡아냈지. 그랬더니 저기 미친년 아니야? 쟤는 왜 자질 않아? 내 별명이 그래서 밤고양이 된 거지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타협이었어. 어쨌든 이렇게 북한군 안에도 다양한 문제가 많았습니다.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안혜경 씨 얘기했다시피 북한군의 동계훈련, 이 동계훈련 안에 결국 지휘관들과 부소장들이 이런 갈등의 문제, 이 문제가 이제 판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북한군 안에도 상당히 많고 특히 이 3월에 북한군의 경보봉 부대가 얼마나 판정을 리얼하게 그들이 잔인하게 받는지를 또 오늘 시간 또 다시 돌이켜봤네요.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오늘 방송에서 또 여러분이 북한군 안의 판정, 그들의 동계훈련의 마감이 어떤 식으로 마감을 장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또 하나 드리고 싶어서 우리 안혜경 씨, 네, 멋진 특전사 출신, 네, 예쁘게 모셨습니다. 여러분 오늘 영상 보고 또 많은 북한의 정보들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꼭 부탁드립니다. 안혜경TV와 우리 김정아TV 언제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유일한 찐 여군 출신들의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